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천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우파들을 분열시키려는 온갖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탄핵 세력들이 그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와의 해빙 무드가 있습니다. 해빙 무드가 있고, 첫째 해빙 무드가 있고, 두 번째,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소수정당입니다. 소수정당. 여당이지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도니까 이 정도 버티고, 그 끈기, 나쁜 의미로 구술을 한 끈기가 있습니다. 구술을 한 끈기와 또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던 윤석열이니까 지금 이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명박 같은 정도 같으면은 북악산 뒤에나 국회 의사당 가서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지금 꿋꿋이 잘하고 있습니다. 온갖 무슨 줄리다, 술집 여자다, 온갖 그런 이야기를 해도 꿋꿋이 견디나가면서 지금 소수정당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 이러면은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탄핵파들, 문재인, 이재명이 다 숙청 나갑니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김무성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김무성이가 살살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간을 봐가지고 지금 이제 총선에 참여하는 척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깽판 칠 겁니다. 또 탄핵파들이 깽판 친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지금 탄핵파들이 지금 서서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왜? 다수당이 되면 죽으니까. 지금 이런 전국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 자유우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유우파들이 지금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외부에서는 공산자파가, 내부에서는 탄핵파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고,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분열시키기 위해서 공천 학살, 비윤이라 그럽니다. 비윤. 윤석열 파가 아니면은 운명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런 조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자유우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이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한 감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컴퓨터 차단, 외부에서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차단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각성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공천 학살, 비운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만약에 공천이 안 된 사람은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그 윤석열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마타도 선전 문구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87 체제에서 87 체제 87년이면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37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5선 6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막내들. 지금 현재는 공천 학살이 아니라 개혁 공천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개혁 공천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천 학살이 아니라 개혁 공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은 현재 김용남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이한테 갔어요. 이준석이하고 나이도 어울리지도 않고 캐리어도 사법고시학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학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자기를 반성해가지고 이번 총선에 승리할 구상을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말입니다. 자기가 선거를 3번 떨어졌어요. 국민의힘 당에서 나와 3번 떨어졌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공천학살이란 말이 무슨냐면 김용남이 같은 사람들 자기가 국회의원을 2번 나오고 시장을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득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반성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반성해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가지고 그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 있잖아요. 행정직이나 관리직. 거기 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지. 국회의원 2번에 수원시장 1번 떨어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세대교체를 해야 됩니다. 세대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공천, 공천학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공천학살을 해야 된다. 공천학살을 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정치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구닥다리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MZ세대가 어떻니, AI가 어떻네, 컴퓨터가 어떻네 하는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박혀 앉아가지고, 꼭두각시 노릇이 나고 세비나 타가가지고 건세나 부리고 말이야. 가장 비근해가 이재명입니다. 이런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재명이 아부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과거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정치 당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자기 당파가 당선되는 지역에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세대교체, 정치교체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21세기의 중반전에 들면서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공천학살을 해야 됩니다. 이 공천학살이라는 용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개혁공천입니다. 개혁공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천 학살하자. 공천 학살하자. 개혁 공천하자. 제가 말씀드리고서는 공천 학살하자.
그래서 개혁 공천하자. 공천 학살 안 하고 어떻게 세대 교체를 할 거며, 어떻게 정치 교체를 하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습니까? 새술은 새부대로, 새술은 새술단지에, 새술은 새술단지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우파는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외부에는 쉽게 말하면 말기 악마들, 악만 남은 악마들인 공산 좌파들, 자범, 이재명, 이제 거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드러난 거예요. 왜? 공천 적격 심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이 수준으로 자범들이에요. 성추행범, 뇌물범, 선거법 위반, 온갖 자범들이 이재명이가 대표가 되면은 자기가 할 말 있잖아요. 니도 대표하면서 왜 나는 공천 안 주나?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이를 지지한 거야.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10명 중에서 4명, 5명 중에서 2명이 넘게 범죄자들이에요. 자범이에요. 저거들이 만든 법을 저거들이 지키지를 않아. 그러고 국민들 보고 지키라 그래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지금 공산좌파, 그리고 공산좌파에 놀아나는 전라도 세력들, 호남 세력들, 이 외부들이 안과 밖에서 끊임없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천학살이다, 비운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영부인 김건희가 콜걸 출신이다. 아, 콜걸 출신이면 어때요? 그러다 보니 미쳐나가기도 하고 콜걸 출신도 아니지만은 지금 그런데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안으로는 탄핵 세력들이, 탄핵파들이 역사적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 안 그러면 첫째는 역사적 평가, 두 번째는 감옥 가야 돼. 현실적으로. 역사적 평가 잘못하면 현실적인 평가. 왜? 윤석열이와 박근혜가 해빙 무드에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소수 정당에서 다수 정당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윤석열이가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탄핵파들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파들이 지금 내부에서 깽판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공천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면서 김무성이가 석 참여해가 보고 공천을 안 주면은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하면서 영도 가가지고, 부산 영도 가가지고 온갖 난리를 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자유우파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일치단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만큼은. 그리고 총선 후에 북두 시민혁명군과 함께 우리 이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윤석열 정부를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다수당이 됨으로써 깽판 치려고 하면은, 우리가 독재를 한다면은 우리 시민혁명 군들이 높은 교양으로 그들을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앞뒤 좌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반전라도, 반자범들, 꼴통 좌파들, 아주 수구
수구 빨갱이들 이들과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오로지 국민의힘 당으로 일치하자.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공천 학살하고 개혁 공천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 87 체제에서 세대교체를 하고 정치교체, 당대표에게 잘 보여서 자범이든 꼴통이든 공천을 받아 자기 당파가 강한 지역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정치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 세력들 심판해야 됩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뭐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잡았다.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을 당선시켜가지고 박근혜와 윤석열의 해빙 무드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서 탄핵 세력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박근혜를 살리는 길은 거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공천 이후에 수많은 분열 책동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 시작했어요. 비윤. 윤석열파가 아니면은 운명이 비참하다. 이런 조를 만들어서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이 같은 사람을 보세요. 국회의원을 2번 공천받고 수원시장을 1번 받았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그건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나간 거예요. 더구나 자기보다 훨씬 급이 낮은 이준석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잘 나간 거예요. 그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지도자적인 역을 줘서는 안 됩니다. 삼국지에도 나와요. 나라를 배반해가지고 자기 대장의 목을 치가 온 사람을 반드시 목을 칩니다. 한번 배신한 놈은 영원히 배신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잘 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보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에 학살당했다 하는 사람에게도 공천 학살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공천 학살을 함으로써 빈자리에 개혁 공천을 하자 이겁니다. 개혁 공천을 한 뒤에 세대교체, 정치교체를 통하여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강조하면서 다시 보자 전라도, 다시 보자 꼴통, 다시 보자 수구 빨갱이, 단결하자 자유우파. 한시도 잊지 말고 4월 선거에서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